여러분 안녕하세요. 프로그램의 이병모입니다. 자, 오늘은요 여러분들하고 같이 9강입니다. 반복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화해문을 배웠는데요. 오늘은 이제 포문을 갖다 배울 차례입니다.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이제 7, 8, 9강을 갖다가 말씀드리면서 7강 때 이런 말씀 드렸었죠.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조건문하고 반복문이 없는 프로그래밍 언어는 없다. 특히나 우리가 반복문은 그래서 두 강으로 이렇게 나눠서 공부를 할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쨌든 오늘 이제 포문을 하게 되는데요. 아마 여러분들 그 포문에 대해서 그래도 적어도 학교에서 한 번 정도씩은 갖고 실습을 갖다 해보셨을 겁니다. 그만큼 뭡니까? 직관적이죠. 또한 선생님이 봤을 때 포문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요? 깔끔하다고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싶어요. 즉, 포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그 명령어도 이제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이 명령어 굉장히 깔끔한데 이러고 아주 느낌이 팍팍 드는 어떤 그런 명령어들이 있는데 특히나 포문이 그렇습니다. 포문은 아주 상당히 직관적이고요. 한마디 또 매력적입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포문을 아주 굉장히 기분 좋게 한번 배워보도록 하죠. 제일 처음에 포문입니다. 일단 포문 이렇게 돼 있죠. 근데 포문을 갖다 여러분들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데요. 포문은 단순하게 뭐냐면 반복문이다라고까지만 생각하고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친구들은 뭐냐면 포문을 갖다 잘 분석하지 못하는 친구들이 꽤 있어요. 또한 분석한다고 생각하면서도 한다고 하면서도 어떠한 예기치 않은 또는 약간 조금 뭐라 그럴까요? 꼬아놨다 그럴까요? 그러면 포문에 대해서 잘 분석하지 못하는 친구들이 좀 간혹 보이는데요. 왜 그런지 선생님 여러분들한테 일단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반복을 시작할 초기값과 최종값이 주어진 경우에 주로 사용한다 이랬죠. 포문도 반복문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우리가 프로그래밍 랭귀지니까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디서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반복을 하고 싶어. 그렇게 나름대로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가 주어진 경우에 주로 포문을 많이 사용한다는 얘기예요. 일단 선생님이 명령어 형태를 써놓고 나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릴게요. for 했습니다. for 하고요. 가로를 꼭 써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어떻게 됐습니까? 초기값 됐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됐냐면 조건식이 있어요. 조건식. 그 다음에 변환식이라고 돼 있죠. 그렇게 하고 나서 이와 같이 블록이 되는 거죠. 블록 이렇게. 블록 안에 처리할 문장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처리 문장이 들어가 있는 거죠. 즉, 어디서부터 시작해서 이 조건이 만족하는 동안 이 처리 문장을 갖다 계속 이 블록 안에 있는 문장을 갖다 계속 반복해라 이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요, 이 포문에서 주의할 것은 바로 자, 이걸 갖다가 실행 방법. 이 포문이 갖다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갖다 제일 먼저 보셔야 돼요. 제일 처음에 일단 초기값을 가지고 옵니다. 초기값을 가지고 와서요. 초기값을 갖고 일단은 조건식하고 비교해 봅니다. 여기에서 또 많은 친구들이 또 혼란을 갖고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반드시 조건식하고 비교를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초기값이니까 그냥 가겠지? 절대로 아닙니다. 반드시 조건하고 비교해 보고요. 그 다음에 처리 문장을 수행합니다. 블록 아래에 있는 처리 문장을 수행하고 나서 그 다음 또 어디로 가냐면 변환식으로 가는 거예요. 변환식으로 가서 또 조건을 갖다 또 비교해 봅니다. 조건을 비교해 봐서 조건식을 갖다 만족하면 또 이 블록 안에 있는 처리 문장을 수행하고요. 다시 또 다시 또 올라가는 거예요. 변환식을 또 수행하고 조건을 만족하는지 또 봐서 조건을 만족한다면 이 처리 문장을 수행하고요. 계속 하다가 나중에 변환식에 의해서 조건식을 만족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해요. 그럴 때 드디어 이 포문에서 반복되는 것은 종료되고 빠져나오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학교에서도 보면 여러분들이 그냥 초기값 그러면 그래서 가끔씩 선생님이 이런 문제도 내보거든요. 이 초기값이 아예 조건을 갖다 만족하지 않는 경우도 있게 이렇게 내봐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냥 그걸 갖다가 그 함정을 갖다 전혀 눈치 못 채고 곧바로 초기값이니까 그냥 처리 문장 수행하고 그냥 올라갈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점. 초기값을 갖고도 일단 조건식을 반드시 비교합니다. 됐어요? 조건식을 비교하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블록 안에 있는 문장을 수행하고요. 그 다음 변환식을 이용해서 다시 또 조건식을 갖다 만족하는지를 보고 그 다음에 다시 또 처리 문장을 수행하고 이것을 갖다 계속 하는 거죠. 근데요, 포문에서 여러분들 또 어떤 걸 또 주의하셔야 되냐면 선생님이 이거와 같이 블록을 그려드렸잖아요. 이렇게 블록을 그려드렸는데 만약에 문장이 하나다 이럴 때는 블록이 역시 또 생략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생략할 수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약간 여러분들한테 주의를 갖다가 당부하면서 선생님이 이렇게 해볼게요. 여기에 처리 문장 1이 있었습니다. 처리 문장 1 있고요. 그 다음에 처리 문장 2가 있었어요. 이렇게.
그렇다면 이 포문에 의해서 반복은 어디만 반복될까요, 여러분들? 네, 그렇습니다. 즉 뭐냐면 처리 문장 1만 반복돼요. 이 포문은 뭐냐면 그 바로 밑에 있는 문장까지만 반복을 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조건을 만족하는 동안 처리 문장 1만 반복이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이 블럭이 없는 경우. 근데 만약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냐면 나는 반복할 때 처리 문장 1과 처리 문장 2까지 다 반복하고 싶어. 그러면 어떻습니까? 반드시 어떻게 해야 돼요? 블럭으로 묶어주셔야 돼요. 반드시. 반드시 이와 같이 블럭으로 묶어주셔야만이 어떻게 된다고요? 그렇죠. 이걸 갖다 반복하면서 처리 문장 1과 처리 문장 2를 갖다가 다 나름대로 수행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프로그램 분석할 때요. 이 블럭을 갖다가 이게 빠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처리 문장 1만 반복하거나 알겠습니까? 1만 반복해야 되는데 처리 문장 1까지도 하고 처리 문장 2까지 나름대로 다 결과를 갖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분석하거나 이러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이 포문에 블럭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묶여 있는지를 잘 보셔야 돼요. 만약에 블럭이 없다면 어떻게 된다고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혹시 블럭을 써드렸으니까 혹시 혼란을 겪는 친구들이 있을까 봐서 블럭을 안 썼다 그러면 포문 바로 밑에 있는 이 처리 문장 1만 수행한다는 점 꼭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됐어요? 그렇게 뭐 문법적인 규칙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어렵지는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뭐냐면 이걸 갖다가 아 그렇구나 선생님이 역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듯이 아 초기값을 갖고 반드시 먼저 조건식을 갖다 비교하는구나. 조건식을 비교해서 조건이 참이면 그 밑에 있는 문장을 수행하는구나.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이와 같이 블록으로 묶어준다 그러면 블록으로 묶어준다면 그 안에 있는 문장을 다 수행하지만 블록이 만약에 없었다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 밑에 있는 문장만 하나만 수행하는구나. 이것만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어요? 그걸 갖다 여러분들이 분석하면서 익숙하게 하는 어떤 그런 훈련만 하시면 돼요. 됐어요? 우리가 그래서 곧바로 여러분들한테 그 예 있죠? 포문을 이용해서 5팩토리얼을 계산하는 프로그램으로 곧바로 들어갈게요. 자, 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중에 혹시나 팩토리얼이라는 개념을 잘 몰라서 혹시나 또 약간 의아하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게요. 5팩토리얼을 갖다 계산해봐라. 그럼 어떻게 되냐면 얘는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팩토리얼이라는 개념을 갖다 여러분들한테 일단 말씀을 드릴게요. n에 대한 팩토리얼 값은 어떻게 되느냐? 저기가 어떻게 되냐면 0 팩토리얼과 1에 대한 팩토리얼 값은 뭐냐면 1입니다. 됐어요? 만약에 n 팩토리얼에 대한 값을 구하라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n 곱하기 n-1 곱하기 n-2 곱하기 그래서 어디까지 가는 거냐면 곱하기 1 이렇게 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한테 주어진 문제는 바로 뭐냐면 5 팩토리얼이라는 값을 갖다 구하고 싶은데 지금 뭘 갖고 구하자는 얘기예요? 바로 포문을 이용해서 한번 구해보자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뭐냐면 포문을 분명히 보니까 어떤 초기값도 주어져야 되고요. 어디까지 해야 될지도 있고 변화식이라고 돼 있는데 그것을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를 여러분들 생각하셔야 된다고요. 이것도 잘 분석해보니까 어떻습니까? 제일 처음에 초기값이 제일 처음에 어떻게 가고 있어요? 만약에 이렇게 된 경우 5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1까지 가야 되죠? 근데 그 다음 5에서부터 4까지 갈 때 얼마씩 가고 있습니까? 마이너스 1씩 이렇게 지금 감소하고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걸 갖다 우리가 좀 약간 좀 변화시켜 봅시다. 어떻게 하냐면 이걸 뒤집어도 되잖아요. 그죠? 5 팩토리얼을 갖다 우리는 어떻게 계산하고 싶냐면 1 곱하기 2 곱하기 3 곱하기 4 곱하기 5로 계산하고 싶어요. 이쪽에서 이렇게 곱하나 이렇게 곱하나 값은 똑같으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우린 초기값을 갖다 뭐로 주고 자 얘를 갖다 2를 갖다 초기값으로 주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어디까지 간다? 이 값이 어디까지 가야 된다고요? 5까지 가야 되는데 증가값을 어떻게 해야 된다? 플러스 1씩 증가시켜줘야 되겠구나. 요거를 갖고 우리가 한번 프로그램을 작성한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밑에 있는 소스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선생님이 소스는 핵심적인 소스만 여러분들 쓰겠습니다. 우리 교재에 다 나와 있으니까요. 됐어요? 자 그래서 어떻게 보냐면 팩 됐습니다. 자, 팩이라는 값에다 값을 얼마나 줬어요? 1 이렇게 줬죠? 왜 그러냐면 지금 팩토리얼 값을 구할 때 1 곱하기 2 곱하기 3 곱하기 4 곱하기 5 이렇게 갈 거거든요. 그러니까 팩의 값을 갖다 곱해지는 값이니까 제일 처음에 뭐로 줘야 됩니까? 1로 초기화를 시켜줘야 된다고요. 그렇지 않고 여러분들 0으로 초기화 시켜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아무리 많은 수를 다 곱하다가 나중에 곱하기 0 하면 값은 뭐밖에 안 돼요? 0이니까 가끔씩 곱하기 할 때도 초기화를 갖다가 0으로 하는 친구들이 있던데 절대로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포문 들어가게 되는 거죠. 포. 자, 그래서 변수를 갖다가 어떻게 줬냐면 K라는 변수를 줬네요. K는 1 했습니다. 그 다음에 K가 5보다 작거나 같은 동안, 그쵸? 그 다음에 K 값을 어떻게 증가시켜줬어요? 1씩 증가시켜주고 있네요. 자, 여기서 만약에 여러 문장이 수행된다면, 그러면 여러분들 블록을 반드시 써주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한 문장밖에 반복 안 할 거예요. 그래서 그냥 블록을 안 썼습니다. 팩이라는 값은 어떻게 된다? 기존에 갖고 있었던 값에다 뭘 곱해줘라? K를 곱해줘라. 이렇게 된 거죠. 됐어요? 그 다음에 이것을 갖다 다 수행하고 나서 프린트F 했죠?
프린트 F 해줘라. 뭘 프린트 해주는데 그러니까 팩값을 갖다가 %D에서 팩값을 갖다가 프린트 해주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됐나요? 자, 그럼 이걸 갖다 우리 한번 분석을 해봅시다. 제일 처음에 뭐냐면 요것을 제일 처음에 수행한다고 그랬죠. K가 갖고 있는 값이 지금 현재로서 얼마예요? 1이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어디로 간다고 그랬습니까? 조건으로 간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자, 1은 5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조건 만족하죠. 그러니까 이제 이 문장을 수행한다고요. 그러니까 팩은 원래 갖고 있었던 값이 얼마였습니까? 1이었잖아요. 그렇죠? 1 곱하기 1하니까 1 곱하기 1하니까 팩값은 뭐가 되겠습니까? 1이 되겠죠. 이걸 수행하고 다시 여기로 올라가는 거예요. K 뿔뿔하니까 K값이 이번에 뭐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2가 되는 거죠. 2를 가지고 와서 2는 5보다 작거나 같다는 조건 만족하죠. 그러니까 이걸 또 수행하는 거죠. 다시 이걸 수행하고 나서 다시 또 올라갑니다. K를 또 하나 증가시키면 이번에 뭐가 돼요? 3이 되겠죠. 다시 여기 와서 조건을 또 비교해 봅니다. 3은 5보다 작거나 같다는 조건 만족하니까 이걸 갖다 반복하고요. 결국 이걸 갖다 계속 반복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1 곱하기 2 곱하기 3 곱하기 4 곱하기 5가 구해지겠죠. 됐나요? 자, 다 돌아서 나중에 K가 이제 5까지 다 했어요. 5까지 하고 나서는 뭐냐면 다시 또 올라옵니다. 올라오고 나서요. K값을 또 하나 1 증가시켜요. 1 증가시키면 K값이 뭐가 됐습니까? 6이 되잖아요. 이번에 6. 그렇죠? 이렇게 되면 6이라고 하는 것은 5보다 작거나 같다는 조건 만족합니까? 만족하지 않습니까? 만족하지 않으니까 그때 비로소 더 이상 반복문을 수행하지 않고 빠져나오는 거예요. 이럴 때 팩이라는 것이 갖고 있는 값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1 곱하기 2 곱하기 3 곱하기 4 곱하기 5니까 그쵸. 120을 갖게 되는 거죠. 자, 우리가 포문에 대해서 일단 소스도 한번 분석해봤고 포문에 대한 어떤 문법적인 규칙도 이제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반드시 제일 처음에 이걸 갖다 수행하고 조건을 갖다 만족한다 그러면 이 문장을 수행한다. 수행하고 다시 변환식에 가서 값을 갖다 증가시켜서 요거 증가시킨 값을 갖다 또 조건하고 또 물어본다. 조건을 만족하면 또 반복한다. 이렇게 하면서 결국 계속 반복하게 되는 거죠. 자,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모두에서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자, 초기값과 최종값이 주어졌을 때, 즉 우리는 이 팩토리얼 값을 갖다 구하기 위해서 1부터 5까지 가니까 1부터 시작해서 5까지 가니까 알겠습니까? 이와 같이 나름대로 뭐냐면 초기값하고 최종값이 있고요. 그걸 갖다 각각에 대해서 뭡니까? 일식 증가하는 변화식 썼고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포문이라고 하는 것 굉장히 직관적이죠. 벌써 1부터 5까지 일식 증가시키면서 이걸 갖다 계속 반복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죠. 됐어요? 또한 1부터 100까지 가면서 나름대로 여기는 지금 현재 K 뿔뿔 했으니까 1식 증가했지만 만약 2식 증가하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K는 K 플러스 2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2식 증가하면서 1부터 100까지 돌아가면서 이걸 갖다 반복문을 수행할 수 있겠구나.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프로그래밍 언어라고 하는 것은요. 처음에 접근이 어렵지 그 다음부터는 뭐냐면 술술술 읽혀집니다. 됐어요? 자, 다음 예제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이번에는 뭐냐면 1부터 10까지 수에서 3의 배수의 합을 구하는 프로그램이래요. 자, 그럼 우리 숫자는 그러면 1부터 10까지니까 1부터 10까지를 갖다가 증가시켜야 되겠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1 그다음에 뭐가 되겠습니까? 2 그다음에 3이니까 증가값은 뭐냐면 1씩 증가시키면서 1부터 10까지 하면서 3의 배수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값을 가지고 와서 3으로 나누어서 뭐가 돼야 됩니까? 나머지가 0이면 3의 배수잖아요. 그렇죠? 그 값만 어떻게 하자는 얘기입니까? 더해보자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프로그램은 그 정도로 알고리즘을 설명하고요. 우리 한번 소스를 한번 써볼게요. 자, 봤더니 여기서는 뭐냐면 지금 현재 합을 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썸을 갖다 얼마로 줬습니까? 0으로 줬어요. 이렇게 0. 이렇게. 왜냐면 합은 제일 처음에 뭡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로 가야 되겠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포문이 또 들어가고 있습니다. 4 했어요. 이번에는 뭐냐면 A는 1 했습니다. 그 다음에 A 값은 뭐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겠어요? 1부터 14이니까 1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겠죠? 일식 증가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A 뿔뿔 이렇게 되겠죠. 만약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A를 갖다가 3으로 나눈 나머지가 만약에 뭐다면 0이라면 여러분 아직 이거 모르면 안 됩니다. 이 연산자는 무슨 연산자라고 했습니까? 나머지를 구하는 연산자라고 했죠. 즉 A 값을 갖다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이 된다면 자, 여러분들 뭡니까? 요거 반드시 잘 아셔야 되는데 조건에서 이거는 뭡니까? 같다면 뜻이에요. 알겠습니까? 두 개가 같다면 이렇다면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썸은 어떻게 해라? 썸 플러스 A를 해라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여기서 폼을 수행할 때 이와 같이 if 문이 나왔죠. 이 블록이 나름대로 수행이 다 안 되는 거죠. if 문장이. 그렇게 하고 나서 계속 돌다가 나중에 뭡니까? 빠져나오겠죠. 자, 그래서 printf 했습니다. printf하고 %d 했습니다. 그렇죠. 어떤 값을 갖다 출력시켜주면 되겠습니까? 썸 값을 갖다 출력시켜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과연 이 문제에서 요구했던 1부터 10까지 수 중에서 3의 배수의 합이 구해지는지 한번 봅시다. 자, 제일 처음에 뭡니까? A는 1이잖아요. 그렇죠. A는 1을 갖고 왔습니다. 1은 10보다 작거나 같다는 조건 만족하죠. 자, 만족하니까 밑으로 내려옵니다. 밑으로 내려봤더니 그 값을 갖다 뭐로 나누래요? 3으로 나누는 나머지를 구하래요. 나머지가 0이면 더해지는데 지금 현재 1이니까 더해집니까? 안 더해집니까? 안 더해지겠죠. 다시 봅니까? 이걸 갖다 수행했으니까 다시 또 올라가겠죠. 이번에 A 값이 하나 증가되니까 A 값은 뭐가 되겠습니까? 2가 되겠네요.
2는 10보다 작거나 같다는 조건 만족하죠? 내려옵니다. 2를 갖다 3으로 나눴더니 나머지가 0이 돼요? 안 돼요? 안 되니까 이 문제가 갖다 수행하지 않겠죠? 다시 또 올라갑니다. 다시 올라가서 이번에 뭐냐면 A 값이 3이 됐어요. 3이 되면 어떻습니까? 3은 10보다 작거나 같다는 조건 만족하죠? 내려와서 3을 갖다 3으로 나눈 나머지 값은 0이 되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드디어 썸에다 더해지겠네요. 뭐가 더해집니까? 일단 3이 더해지겠죠. 4는 더해지겠습니까? 안 더해지겠습니까? 이 조건을 갖다 만족하지 않으니까 더해지지 않겠고요. 5도 안 더해지겠고요. 그 다음 뭐가 더해지겠어요? 6이 더해지겠죠. 그 다음 또 뭐가 더해질 수 있겠습니까? 9가 더해질 수 있겠죠. 결국 값은 뭐가 되겠습니까? 18이 되겠죠. 자, 쭉 가다가 나중에 여러분들 보세요. 10까지 다 했어요. 그 다음에 뭐냐면 A 뿔뿔이 됐습니다. A를 갖다 1 증가시켰습니다. 1 증가시키니까 A 값이 뭐가 되겠어요? 11이 되겠죠. 11이 되면 11은 10보다 작거나 같다는 조건 만족합니까? 만족하지 않습니까? 만족하지 않으니까 이 밑에 있는 문장 수행하지 않는 거죠. 빠져나와서 썸값을 갖다 출력하기로 했으니까 결국 뭐가 출력되겠어요? 이게 출력되겠죠. 됐죠? 자, 그렇게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분석만 잘하시면 돼요. 분석만 잘하시면 되는데 여러분들이 실수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이와 같이 블록이 없는 경우는 어떻다고요? 바로 밑에 있는 문장만 수행하더라. 근데 여러분들 가끔씩 보면 뭐냐면 이 밑에 있는 것까지 다 분석하는 친구들인데 절대로 그거 아닙니다. 만약에 블록으로 여기까지 다 묶여있다 그러면 그렇게 하셔야 되겠지만 블록이 지금 현재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포문에 있는 바로 밑에 있는 이 문장만 계속 반복 수행한다는 점 꼭 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됐죠?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요. 반복문을 하면서 다중화할문이라든가 다중 그것에 대해서 배웠는데 역시 이 포문도 뭐냐면 포문 안에 또 포문이 들어갈 수 있는 다중 포문이 있어요. 그래서 다중 포문에 대해서 잠깐 또 말씀드릴게요. 두 번째, 다중 포문입니다. 여러분들 다중 포문이라고 그러면요.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자, 우리가 이미 다중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충분히 익숙하게 이제 알았기 때문에 그러면 포문 수가 안에 또 포문이 또 들어가는 거구나. 예, 맞습니다. 그거니까요. 우리 한번 포문을 갖고 한번 예를 한번 선생님 들어볼게요. 거기 기본 형식이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데요. 그렇게 하면 너무 여러분들 좀 딱딱할 것 같아서 선생님이 그냥 프로그램 소스를 갖고 예제를 갖다 들어서 여러분한테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포 이렇게 있습니다. 포. 자, 이번에는 어떻게 되냐면 A는 1을 했어요. 그 다음에 A가 어떻게 되냐면 자, 5보다 작거나 같은 동안 A 뿔뿔 해라. 그 밑에 있는 문장을 갖다 수행하는데 그 문장이 지금 현재 보니까 포 또 여기서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이번에 어떻게 되냐면 B는 1부터 해서 자, B가 3보다 작거나 같은 동안 B 뿔뿔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하고 자, 처리 문장 이렇게 됐어요. 처리 문장. 자, 이건 어떻게 되겠습니까? 즉, 지금 현재 포문이 있어요. 포문 안에 지금 현재 또 뭡니까? 그 밑에 보니까 뭐냐면 내가 처리할 문장을 딱 봤더니 뭡니까? 또 포문이 있는 거죠. 즉, 포문 안에 또 한 포문이 또 들어가 있는 거. 이게 바로 뭐냐면 다중 포문입니다. 이거는 어떻게 동작하겠어요? 제일 처음에 A 값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다 써볼까요? A 값이 제일 처음에 1일 때 B는 어떻게 들어가겠어요? 자, B는 1부터 3까지 이렇게 가겠죠. 왜냐하면 B는 1이어서 처리 문장을 수행하고요. 다시 또 올라가서 이번에 2가 되고 또 3이 되고 하면서 처리 문장을 수행할 거라고요. 이 반복문을 갖다 또 증가해서 결국 B 값이 예를 들어 4가 됐어요. 그러면 4는 3보다 작거나 같다 조금 만족하지 않죠? 이 문장을 갖다가 더 이상 수행하지 않겠죠? 다시 올라가서 이번에 A 값이 뭐가 되겠습니까? 2 이렇게 된다고요. 이럴 때 B는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1부터 3까지 이렇게 들어가겠죠? 다시 또 올라가서 A 값은 뭐가 되겠습니까? 3이 되겠네요. 그런 동안 다시 뭡니까? 이 안에 있는 문장을 갖다 반복해서 계속 수행하겠죠? 몇 번? 1부터 3까지니까 3번 수행하겠죠. 다시 또 올라갑니다. 4가 되겠고요. 1부터 3까지 이렇게. 이번에 5가 될 거예요. 그렇죠? 자, 1부터 3까지 됩니다. 자, 수행해서 나왔어요. 다 나오고 나서 뭐냐면 이걸 갖다 실행시켰더니 이번에 뭐냐면 5에다가 하나를 더하니까 1을 더하니까 얼마가 되겠습니까? 6이 되겠죠. 6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6이라고 하는 것은 5보다 작거나 같다 조금 만족하지 않죠. 결국 뭐냐면 이 폼을 빠져나오게 되는 거죠. 됐어요? 자, 이렇게 해서 다중포문이라고 하는 것은 포문 안에 또 포가 있다. 됐어요? 개념적으로 뭐냐면 근데 여러분들이 이와 같이 포문이 이와 같이 다중포문이 되면 여러분들 조금 분석하는데 좀 어려워합니다. 근데요. 그냥 머릿속으로만 생각하려고 하지 마세요. 머리라고 하는 것도 물론 뭐 굉장히 머리가 좋은 친구들도 있고요. 그렇지만 그래도 우리가 처음에 분석할 때는 이와 같이 써서 하나하나 분석하는 훈련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걸 갖다 익숙하게 해야 여러분들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져요. 처음부터 무조건 그림을 그려야 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처음에는 뭐냐면 묵묵하게 연습장에다 꼼꼼하게 하나하나씩 써가면서 여러분들 하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여러분들 그냥 쓰지 않아도 머릿속에 쫙 떠오를 겁니다. 아셨죠? 그런 식으로 공부 좀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밑에 보면 얘가 있네요. 삼각형 도형 형태의 애스터리스크를 출력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게 지금 현재 이 다중포문을 갖다가
아주 이해하는데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의 하나의 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걸 갖다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소스를 봤더니 자 A와 B라는 변수를 갖다 선언해줬고요. 노란색으로 써볼까요? 자, 포문이 있습니다. 포문 이렇게 했어요. 자, 보니까 A는 1 했네요. 1부터 가는데 자, A는 뭐보다 작거나 같은 동안 5보다 작거나 같은 동안 A 값을 어떻게 1씩 증가시키라고 되어 있네요. 이렇게. 그렇게 하고 나서 블록이 있으니까 블록이 만났으니까 블록 끝까지 있는 문장을 갖다 다 반복 수행하겠구나.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그 밑에 보니까 또 포문이 또 이렇게 있어요. 포하고요. B는 어떻게 되냐면 1부터 자, 그 다음에 뭐냐면 B가 A보다 작거나 같은 동안 그 다음은 어떻게 됐습니까? B 뿔뿔 이렇게 했네요. 이 동안 어떻게 하느냐? 프린트F 해줘라. 뭘 프린트F 하느냐? 자, 에스터리스 걸 갖다 프린트 해줘라 되겠죠. 이렇게. 됐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보니까 뭘 만났냐면 프린트F 했네요. 프린트F하고 자, U라인입니다. 그 다음에 블록이 어디서 묶였냐면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닫혔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뭐냐면 이 반복문을 수행하면서 이 안에 있는 거 이거 갖다 반복 수행하게 되는 거죠. 이거. 됐어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자, 그러면 과연 얘는 어떻게 수행되는지 우리 하나하나 써서 한번 해볼게요. 자, 제일 처음에 A가 1입니다. 1 이렇게. 그럼 B는 어디서 가겠어요? 1부터 어디까지 갑니까? 1까지 가겠네요. 그쵸? B는 1부터 1까지 가니까. 그쵸? 그 다음에 뭡니까? 이걸 갖다 출력시켜 주겠죠. 이걸 출력시켜 주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에스터리스크 하나 이렇게 딱 출력시켜 줄 거라고요. 자, 이거 다 수행했습니다. 근데 여기 잘 보실 게 뭐냐면 이 안에 있는 것은 뭐냐면 또 블록으로 묶이질 않았어요. 그래서 얘만 반복합니다. 얘만 반복하고 다 빠져나와서 그 다음 뭡니까? 얘를 만나는 거예요. 그쵸? 다 수행했어요. 왜냐하면 B법을 했더니 A가 1이었는데 하나 또 증가시키게 B가 2가 됐어요. 그쵸? 2는 1보다 작거나 같다는 조건 만족하지 않죠? 더 이상 여기 반복을 수행하지 않고 여기로 나옵니다. U라인이니까 어떻습니까? 다음 줄 내려가겠죠. 됐어요? 다시 또 올라갑니다. A가 이번에 뭐가 되겠어요? 2가 되겠네요. 그럼 B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1부터 2까지 가겠죠? 1부터 2까지 가면서 얘를 갖다 두 번 찍어주니까 이렇게 찍어주고요. 반복을 다 수행하면 그 다음은 뭡니까? 얘를 수행해야 되니까 U라인을 만나니까 다시 밑으로 내려오겠고요. 됐습니까? 다시 또 올라가서 이번에 A가 뭐가 되겠습니까? 3이 됐네요. 그럼 B는 어떻게 되겠어요? 1부터 3까지 가니까 에스터리스크 몇 번 찍어주겠습니까? 이와 같이 3번을 찍어주겠네요. 4가 됐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충분히 따라갈 수 있죠? 4까지니까 몇 번 찍어줍니까? 4번 찍어주겠네요.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자, 5가 됐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서 B는 어디서부터? 1부터 5까지 가야 되잖아요. A니까. 그치? 1부터 5까지 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몇 개를 찍어주겠습니까? 5개. 하나, 둘, 셋, 넷, 5개를 찍어주겠네요. 자, 또 증가시켜서 이번에 뭐냐면 6이 됐어요. 6. 올라갑니다. 자, 하나 증가시켜서 6이 됐어요. 6을 딱 봤더니 6은 5보다 작거나 같다는 조건 만족합니까? 만족하지 않습니까? 만족하지 않으니까 더 이상 반복 수행하지 않고 그렇게 빠져나오는 거죠. 결국 요거에 의해서 찍히는 것은 바로 뭐냐면 요거 같은 형태가 찍히는 거예요. 이렇게. 됐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다중포문이라고 해도 그렇게 어렵지 않구나. 그렇죠? 각각에 대해서 자, 여기 값이 예를 들어서 제일 처음에 1이었다면 이 조건을 만족하니까 이 안에 있는 것을 갖다 반복하는데 그 안에 뭐가 있다? 또 포문이 있더라. 그럼 포문이 있으면 뭐냐면 우리가 포문을 배웠으니까 포문을 분석하는 거고 똑같이 분석을 해라. 알겠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이것이 다 끝났으면 그 다음 뭡니까? 다시 또 올라가 봐서 또 증가시키고 그 다음에 요건을 만족하는지 봐서 조건을 만족한다 그러면 또 이걸 갖다 반복시키면 되고 이런 식으로 동작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됐어요? 자, 뒤에 잠깐 보시면요. 근데 우리가 오늘 지금 포문을 배웠는데 지난 시간에 배운 화해문하고 약간 좀 뭐라 그럴까요? 그렇죠? 포문도 역시 반복이고요. 화해도 반복문이거든요. 근데 가끔씩 시험 문제에서 포문하고 화해문을 갖다 비교하는 문제들이 가끔씩 나왔었어요. 그래서 우리 교재 72쪽 보면 나름대로 형태가 나와 있는데요. 이것도 역시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소스 코드를 갖고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드릴게요. 즉 뭐냐면 주로 어떻게 나왔냐면 포문을 갖다 화해문을 바꾸면 어떻게 되겠느냐. 또는 화해문을 갖다 포문으로 바꾸면 어떻게 되겠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문제가 대다수였거든요. 그래서 그걸 갖다 왔다 갔다 하는 훈련만 여러분들 한 2번 정도만 하신다면 개념 금방 알 수 있어요. 자, 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 포문하고요 화해문의 비교입니다. 우리 교재에 보면 일단 우리가 지금 포문을 배우고 있으니까 포문 소스가 나와 있거든요. 일단 포문 소스 일단 써드릴게요. 썸 했습니다. 썸 하고요. 썸은 0 했네요. 이렇게. 그 다음 포가 들어가겠습니다. 포가 들어가겠는데 자 K는 1부터 해서 K가 10보다 작거나 같은 동안 K를 갖다 하나씩 증가시키면서 뭘 수행하라 그랬습니까? 그쵸. 썸 값을 구하래요. 썸은 썸 플러스 K다 그랬습니다.
자, 이걸 보니까 우리 어떻게 되는 것 같아요? 아, 썸은 제일 처음에 0이야. K값은 제일 처음에 뭐로 줬으면 1로 줬으니까 1을 10보다 작거나 같다는 조건 만족하네. 그러면 아, 썸에다가 2를 더해줘야 되겠구나. 다시 올라가서 K를 하나 증가시키니까 K값이 이번에 뭐가 되겠습니까? 2가 됐어요. 2는 또 만족하니까 아, 여기가 또 더해지니까 1 더하기 2니까 결국은 아, 얘는 1 더하기 2 더하기 해서 10까지 더하는 어떤 그런 거구나. 반복을 하면서 이걸 갖다 뭐로 나타내보라는 거예요? 바로 화해문으로 나타내라는 거죠. 화해문으로. 자, 그러면 이걸 갖다가 우리가 한번 이걸 갖다가 화해문으로 한번 나타내 봅시다. 자, 근데 우리가 화해문 할 때 제일 처음에 여러분들 뭘 아셔야 되냐면 화해문 하고서 제일 처음에 옆에 뭐 붙었습니까? 조건이 붙어 있었잖아요. 그렇죠? 조건. 그러니까 조건은 바로 뭐냐면 이게 바로 조건이거든요. 또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바로 뭐였냐면 화해문은 어떻습니까? 변환식의 값을 이용해서 그 조건을 갖다 변환시키는 값이 있어야 된다 그랬죠?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그랬습니까? 계속 무한을 부돈다 그랬어요. 변환시키는 값이 바로 뭐냐면 얘예요. 됐어요? 그럼 이건 뭡니까? 그쵸. K를 갖다 제일 처음에 1이라는 값을 가지고 가서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냐면 요건 조건씩 따져보고 그 다음에 요거 갖다 수행하고 그 다음에 요거 갖다 수행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화해문을 바꿀 때 그냥 이 순서대로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 교재에 보면 썸은 0이라고 되어 있고요. 이번에 하얀색으로 써드릴까요? 썸은 0 됐고요. 자, 그 다음에 K는 지금 현재 뭐냐면 1 이렇게 줬습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현재 K를 갖다가 1로 초기화를 시킨 거하고 똑같아요. 그 다음에 화해를 했습니다. 조건이 어떻게 돼야 될까요? K가 10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조건을 그대로 바꿉니다. 자, 이렇게 하고 자, K가 10보다 작거나 같은 동안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 썸은 썸 플러스 K를 해야 되겠죠. 썸은 썸 플러스 K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보니까 K를 갖다 하나씩 증가시켰네요. K 뿔뿔 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하고 그냥 빠져나오면 여러분들 어떻게 될까요?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하면 지금 현재로서 뭡니까? 이것만 수행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화열 바로 밑에 있는 동작밖에 수행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어떻게 해야 돼요? 이와 같이 블록으로 묶어주셔야 이것도 수행하고 이것도 수행한다는 거예요. 됐어요? 자, 그래서 보시면 자, 아, 포문을 갖다가 이걸 바꿀 때 그냥 그대로 갖고 오면 되는구나. 초기화하는 값 그대로 갖고 왔고요. 그렇죠? 조건식 값 그대로 갖고 왔습니다. 그렇죠? 보시면 우리가 포문의 동작 순서하고 거의 비슷해요. K라는 1이라는 값을 가지고 와서 이 조건을 갖다 만족했더니 어떻습니까? 이걸 갖다 수행했죠? 수행할 문장 그대로 갖고 오고요. 그 다음 뭡니까? 이 문장을 수행했으면 그 다음 여기로 가야 되겠죠? 변환식. K 값을 갖다 여기다 써주고요. 변환식의 값을. 그렇게 하고 나서 이걸 갖다 계속 반복하라 그러면 이거하고 똑같이 동작하는 거죠. 결국은 뭐냐면 우리가 자, 이걸 갖다 화해문을 바꾸면 바로 이와 같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걸 갖다 왔다 갔다 몇 번 연습하셔야 돼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굉장히 뭐라 그럴까? 빨리 눈에 익숙해집니다. 만약 이걸 갖다 이렇게 한다. 그러면 제일 처음에 어떻습니까? 아, K가 1이니까 포문을 할 때는 아, 초기화 값을 갖다 K는 1로 주고 조건식이 여기 있네. 조건을 그대로 갖고 오고요. 변환식 값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죠? K 뿔뿔 여기다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게 수행할 문장이니까 썸은 썸 플러스 K 이렇게 바꾸면 되겠구나. 됐어요? 왔다 갔다 연습 꼭 좀 해두시기 바랍니다. 이런 문제, 그러니까 가끔씩 이렇게 주고요. 이걸 갖다가 화해문으로 표현했을 때 옳은 것을 골라봐라. 이런 문제도 나왔었습니다. 알겠어요? 그런 것을 갖다 준비한다는 차원에서 여러분한테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하다 보니까 계속 반복문이 이제 화해문이라든가 포문까지 이제 다 했는데 반복문을 계속 수행하다가 어떤 조건에 따라서 빠져나오고 싶어요. 빠져나올 때 수행하는 문이 바로 뭐냐면 브레이크와 컨티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것도 좀 잘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네 번째 보면 브레이크가 하고 뭐가 있어요? 컨티뉴가 있죠? 자, 4번에 보면요. 브레이크가 있고요. 컨티뉴가 있습니다. 자, 브레이크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냥 그대로 써주시면 돼요. 그냥 형식만 그냥 선생님이 써드릴게요. 자, 브레이크 하고서 그냥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반복문을 수행하다 브레이크를 만나면 그냥 빠져나와 버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뭐냐면 잘 이해를 못하는 게 컨티뉴입니다. 그래서 컨티뉴에 대해서 약간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형식도 그냥 컨티뉴하고 써주면 되는데 우리 교재에 보면 컨티뉴를 쓴 예제가 있거든요. 그거 잠깐 설명해 드릴게요. 자, 포문을 했고요. 자, 컨티뉴에 대한 예제입니다. 포문이 들어갔습니다. 포하고요. n은 1부터 해서 n이 뭐냐면 보니까 자, 20보다 작거나 같은 동안 하면서 n 뿔뿔 했네요. 그 다음에 보니까 if 했어요. if. 어떤 조건이냐면 보니까 자, n을 갖다가 2로 나눈 나머지가 0이거나 또는 붙어있네요. 그쵸? 어떻습니까? n을 갖다 3으로 나눈 나머지가 만약에 0이라면 그때는 뭘 만난대요? 컨티뉴를 만난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지금 현재 우리가 눈여겨보셔야 될 것은 바로 요거예요. 이걸 갖다 배울 거니까 지금.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여기서 보니까 프린트F 해줘라.
프린트F를 해줘라. 뭘 프린트F 해주래요? 보니까 네 %d 하고요. 3d라고 되어 있는 게 선생님 %d라고 쓸게요. 자, n 값을 갖다 출력시켜줘라.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이걸 갖다가 밑에 있는 문제까지 다 수행해야 되니까 블록이 어디서부터 묶여 있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묶여 있어요, 지금. 그럼 한번 우리가 보죠. 자, 1이 들어왔습니다. 1은 20보다 작고 나타나 조금 만족하죠. 내려옵니다. 만약에 이 조건을 만족한다면 컨티뉴를 만나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1이라고 하는 거 어떻습니까? 0이 되지 않죠? 3로 나눠도 0이 되지 않으니까 결국 이걸 수행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결국 여기로 오겠죠? 결국 1은 찍힌다고 이렇게. 근데 다시 또 올라가서 이번에 2가 됐어요. 2가 된 경우 어떻게 되냐? 잘 보세요. 2를 갖다 2로 나눴더니 나머지가 0이 됐죠. 5화 조건이니까 한쪽만 참여도 뭡니까? 무조건 참이죠. 그때는 뭐냐면 컨티뉴를 갖다가 수행하게 됩니다. 컨티뉴는 뭐냐면 그 다음에 분명히 이 문장이 수행할 문장이 있잖아요. 수행하지 않고 곧바로 다시 올라가 버립니다. 됐어요? 다시 올라가서 이번에 뭐가 됩니까? n값이 뭐가 되겠어요? 3이 되겠죠. 3이 옵니다. 3이 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3이 여기서 나눠져 버리죠. 그러니까 어떻게 또 컨티뉴를 만나니까 이거 수행합니까? 수행하지 않습니까? 수행하지 않고 다시 올라가는 거예요. 결국은 2라든가 3 이런 거 출력되지 않겠죠. 우리 결과에서 보면 5, 7 이렇게 쭉 나오겠는데, 자, 컨티뉴는 바로 어떻게 되냐면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 조건을 만족한다면 이 밑에 컨티뉴 밑에 있는 문장을 수행한다, 수행하지 않는다, 수행하지 않더라. 수행하지 않고 곧바로 여기로 올라가더라. 이런 것을 갖다 하는 동작이 바로 뭐냐면 컨티뉴먼이 되겠습니다. 됐죠? 하지만 컨티뉴 부분보다 더 중요한 거 오늘 배운 거 여러분들 뭐가 되겠습니까? 포문이에요.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조건문하고 이제 포문까지 다 배웠습니다. 화해문도 배웠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뭐냐면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프로그램 소스를 갖다 많이 분석하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아까도 선생님이 포문을 설명하면서 블록을 갖다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드렸죠. 블록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있는지, 블록이 있는지 없는지 꼭 좀 분석하시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기출문제를 갖다 보면서 우리가 배운 내용을 갖다가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출문제 1번부터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기출문제 보시면요. 다음 프로그램을 실행하였다.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골라봐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기출문제 1번이니까 굉장히 쉬울 거야 그랬지만 사실상 그 당시에 이게 작년도 6월 모의평가에서 나왔던 문제거든요. 정답률이 굉장히 낮았던 문제입니다. 뭐냐면 실질적으로 기억, 니은, 디귿이 다 맞았거든요. 맞는 거였었어요. 답은 기억, 니은, 디귿 다 맞는 답은 5번인데 중간에 여러분들이 함정을 만들어 놨어요. 함정에 여러분들 굉장히 많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어디가 함정인지를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릴 테니까 한번 꼼꼼히 좀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선생님들 여러분들한테 이와 같은 다중포문이라든가 중첩된 포문 할 때는 꼭 쓰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야 어디가 틀렸는지 금방 찾아낼 수 있거든요. 됐어요? 자, 그래서 일단 봅시다. 자, K하고 SA 이렇게 쭉 초기화 시켜줬고요. 자, 포문이 이렇게 있습니다. 블록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잘 보라 그랬죠. 자, 지금 현재 포문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면 여기까지예요. 블록이. 바로 여기서 열렸고 닫혔죠. 이 포문은 블록이 여기서 열렸네요. 자, 여기서 닫히겠죠. 결국 이렇게 되겠죠. 포문 분석할 때 꼭 이렇게 좀 해놓고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과연 얘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분석을 해보죠. 우리가 K값이 있고요. S값이 있고 B값이 있고 D가 있어서 여기다 써드릴게요. K값이 있고요. S가 있고요. B가 있고요. D가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제일 처음에 K값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1이 됐네. 1. 1이면 자, 보니까 1은 이 조건을 만족하니까 여기 내려오겠죠? 1부터 3까지니까 S는 어떻게 되겠어요? 1부터 3까지 간다고요? 그러면서 이걸 갖다 수행하는데 K 곱하기 K 하라 그랬으니까 K값이 지금 현재에서 얼마입니까? 1이잖아요. 그렇죠? 1 곱하기 1 하면 결국은 A는 1이 되겠죠? A 값을 갖다가 몇 번 더해라? 3번을 더해서 결국 B에다 넣으니까 B는 얼마가 되겠습니까? 3이 되겠네요. 이걸 다 수행하고 빠져나왔더니 그 값을 갖다 어디다 더해라요? D에다 더하니까 여기 3 이렇게 더해지겠네요. 다시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K를 갖다 하나 증가시키니까 K값이 이번에 뭐가 되겠어요? 2가 되겠네요. 그렇죠? 자, S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1부터 3까지 해서 3번 반복한다고요. 자, A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K 곱하기 K를 하라 그랬으니까 2 곱하기 2 하니까 값은 4가 되죠. 4를 갖다 3번 더하니까 결국 12가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주의할 것이 바로 뭐냐면 그냥 B는 B 플러스 A를 해갖고 그냥 12를 그냥 더해서 굉장히 많이 틀렸어요. 지금 보면 어떻습니까? B가 갖고 있는 거 그대로 거기다 더한다고요.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에다가 B가 갖고 있는 값이 얼마였어요? 3에다가 결국 12를 더하니까 B 값이 얼마가 되겠습니까? 15가 된다고요. 그래서 이 값을 갖다가 빠져나와서 다시 D에다 더하라 그랬으니까 이걸 이렇게 더해주니까 이 값은 15가 되죠. 결국 이 값은 18이 되겠죠. 됐어요? 3이 옵니다. 3이 오면 어떻게 될까요? 또 역시 S는 1부터 3까지 들어가게 되니까요. 자, 이 값을 그대로 갖고 있는다고 그랬습니다. 여기. 자, 15에다가 더하기. 자, 3 곱하기 3이니까 9죠. 9를 갖다 몇 번 반복합니까? 1일 때 반복하고 2일 때 반복하고 3일 때 반복하고 그러니까 3번 반복하니까 27이 되겠죠. 27이니까 값이 얼마가 되겠습니까? 42가 되죠. 42라는 값을 갖고 나와서 여기다 더하니까 값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결국은 60 이렇게 되죠.
많은 친구들이 여기서 함정에 빠진 것은 바로 뭐냐면 요거였어요. 앞에 있는 값을 갖다가 그대로 갖고 온다는 거. 이거 갖다 빠뜨려서 그냥 0 그래 하는 바람에 출력값은 60이 전혀 아닌데 이렇게 하면서 기억번은 당연히 틀렸겠지 생각했지만 기억번이 맞았었습니다. 자, 그래서 소스를 갖다 보고서 했더니 우리가 출력값은 60이다. 맞죠? 자, 니은번 한번 볼까요? 가는 3회 실행된다. 이 부분은 3회 실행되는 거 맞죠? 왜냐면 K가 1일 때 요거 갖다 반복 수행하고 나중에 빠져나와서 한 번 반복되고 2일 때 반복 수행되고 3일 때 수행되니까 가는 3회 실행된 거 맞고요. D급 한번 볼까요? 변수 A의 최종값은 9이다. 어때요? 그쵸? A 값이라고 하는 거 나중에 뭡니까? K가 3이었을 때 계속 뭡니까? 9를 갖고 있었죠. 그러니까 D급번도 역시 맞겠습니다.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이 다 맞는 답은 5번이 됐던 문제예요. 됐어요? 다음 문제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2번 문제인데요. 다음 프로그램의 실행 결과는 하고 물어봤습니다. 여러분들 할 때 지금 현재로서는 우리가 완벽하게 다 익숙해지진 않았으니까 지금 뭐냐면 익숙해지는 훈련을 하기 위해서 우리 꼼꼼히 한번 써서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A라는 배열이 있는데 물론 지금 현재 배열을 갖다 여러분들한테 제시해야 될까? 그렇게 선생님이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게 아무래도 여러분들 지금 3학년 정도 됐는데 배열 처음 봐요 이런 친구들은 없을 거예요. 그렇죠? 배열은 뭐 이렇게 생긴 거 다 알 거고요. 자, 이렇게 해서 여기서 뭡니까? 0, 1, 2 이렇게 된다고요. 자, 제일 처음에 S값은 뭐로 줬습니까? 0으로 줬죠? 자, 포문이 들어가고 있는데 자, 블록 잘 보라 그랬습니다. 자, 요 블록이 요 블록이고 그러니까 요 블록은 여기서 닫히는 거죠. 여기서 이렇게 닫히고 이렇게 닫히겠네 이렇게. 자, 그러면 K는 0부터 2까지 가고 있으니까 K 하고요. 0, 1, 2 이렇게 갈 겁니다. 자, 그러면 M을 보세요. M 됐습니다. M은 보니까 1부터 A, K가 지금 현재 여기거든요. A 0 값이 지금 현재 얼마입니까? 2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1부터 2까지 가면서 A, K가 갖고 있는 값 2를 갖다 계속 더하래요. 결국은 뭐냐면 1부터 2까지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2를 갖다 몇 번 더해야겠어요? 자, M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1부터 2까지 가니까 자, S는 어떻게 되겠어요? 자, 2를 갖다 두 번 더해주니까 그쵸? 2 더하기 2 이렇게 되겠네요. 됐죠? 자, 다시 올라가서 이번에 K가 1이 됐습니다. 그러면 M은 어떻게 돼요? 1부터 A 1값이 어떻게 되죠? 1이 되겠죠? 1 들어갑니다. 결국 한 번밖에 안 들어가겠네요. 지금 현재 A1에 있는 값은 얼마입니까? 바로 1이죠? 그러니까 여기다 1 더해야겠죠? 이렇게. 자, 2가 왔습니다. K가 2니까 A2에 있는 값은 얼마예요? 3이잖아요. 그렇죠? 1부터 3까지 들어가니까 1, 2, 3 해서 1부터 3까지 가겠네요. 그죠? 그 안에 있는 값을 갖다가 한 번, 두 번, 세 번 더하니까 3을 갖다 몇 번 더해야 되겠습니까? 세 번 더해야 되겠네요. 3, 3, 3 이렇게 더해야겠네요. 됐어요? 결국 값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9에다가 10에다가 하니까 14가 되겠죠. 됐어요? 배열하는 값을 이용해서 반복의 어떤 휘수를 정해서 그 안에 있는 값을 계속 더해줘라 이런 문제가 되겠네요. 여러분들 분석할 때 반드시 이와 같이 써서 분석하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해드리고 싶네요. 자, 그러면 우리가 자, 수능 실전 문제를 풀어보면서 한번 실력을 갖다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죠. 자, 수능 실전 문제 2번입니다. 다음 프로그램의 실행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고 물어봤어요. 자, 썸값을 0으로 줬고요. 그쵸? 자, 포문을 갖다 들어갔는데 지금 현재 보니까 포문에서 주의할 것이 바로 뭐냐면 블록이 지금 현재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묶였나 봤더니 없어요. 그쵸?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 이 포문이 어디만 수행하는구나, 여기만 수행하는구나 이걸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결국 포문은 이렇게 수행될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K가 제일 처음에 K가 지금 현재로서 뭐냐면 1, 2, 3이니까 1부터 2, 3 이렇게 들어가겠네요. 근데 M은 어떻게 됐어요? M은 K부터 3까지니까 자, M은 어떻게 됐습니까? K가 지금 현재 1이니까 1부터 어디까지 갑니까? 3까지 가겠네요. 이런 동안 썸에다가 어떻게 해라? K 곱하기 N. 제일 처음에 K가 1이었으면 M 값은 1. 그 다음에 2, 3이니까 1 곱하기 2. 1 곱하기 1 더하기 1 곱하기 2, 1 곱하기 3을 갖다 더하니까 결국은 썸 값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6 이렇게 되겠네요. 자, 다시 올라가서 이번에 K값이 이번에 뭐가 되냐면 2가 됩니다. 그럼 2, 3이 되겠죠? 2하고 3이 되겠네요. 그렇죠? 자, K하고 M을 곱하라 그랬으니까 4 더하기 6이니까 결국 값이 얼마가 되겠어요? 10이 되겠죠. 이렇게. 됐나요? 다시 또 올라가서 K값이 3입니다. 그럼 3부터 3까지니까 3 하나 있겠죠? 그럼 K하고 M을 곱하라 그랬으니까 9가 되겠죠? 자, 9를 갖다 더해서 이 값을 다 더하니까 결국 값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25가 되겠죠.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반복문에 대한 개념만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어떤 그런 문제였습니다. 다음 문제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이 문제도 보면 자, 포문에 블록이 이렇게 묶여져 있는데요. 자, 여기서 열렸고 닫혔으니까 바로 이 포문은 바로 이렇게 수행되겠네요. 근데 요거는 어디서부터 됐냐면 바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되겠네요. 이 포문은. 그죠? 자, 그래서 A 값은 어떻게 됐습니까? A는 1, 2, 3 이렇게 됐네요. 그렇죠? 이럴 때 B 값은 어떻게 들어가겠습니까? 요건 보니까 1부터 3까지죠. 그러니까 1, 2, 3 이렇게 됐네요.
그런데 이거 가지고 들어와서 a 더하기 b 한 값이 2로 나눠진 다음에 그때 이걸 갖다 찍어주래요. 자, 그러면 이 두 개를 더했을 때 결국은 a 더하기 b가 2로 나눠서 0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가 되겠습니까? 짝수가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자, 더하니까 짝수 되네요. 그러니까 일단 한번 찍어주고요. 그쵸? 자, 1하고 2 더하니까 짝수 안 되죠? 1하고 3 더하니까 어떻습니까? 짝수가 되니까 자, 이때도 뭐냐면 SRS를 찍어주겠습니다. 찍어주고 나왔더니 뭡니까? U라인을 만나죠. 다음 줄로 내려가라 이거죠? 다시 올라가서 A가 이번에 2가 됐습니다. 2가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2부터 3까지니까 2, 3 되겠네요. 이때 A와 B를 더해서 짝수가 되는 경우는 뭡니까? 2하고 2인 경우 한 경우밖에 없죠? 이번에 뭐냐면 S를 갖다 찍어주겠고요. 자, 빠져나와서 U라인을 또 만나겠고요. 이번에 다시 또 올라갑니다. 이번에 3이 되겠죠? 자, 3일 때 3부터 3까지니까 3 되겠네요. 자, A와 B를 더하니까 어떻습니까? 6이 되네요. 6을 2로 나눠서 나머지 0이 되는 거죠? S를 찍어주니까 결국 이렇게 출력되겠네요. 이렇게 출력된 걸 찾아봤더니 몇 번에 있습니까? 네, 바로 3번에 있네요. 그쵸? 자, 다음 문제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다음 프로그램 실행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고 물어봤습니다. 자, 선생님이 계속 지금 현재 반복을 여러분들한테 수행하고 분석하면서 계속 써주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은 여러분들이 뭐냐면 써가면서 여러분들 뭐냐면 머릿속에 그림을 그리셔야 돼요. 처음부터 머릿속으로 그림을 그려야지 생각하지 마시고. 자, 그래서 카운트 값은 지금 현재로서 0입니다. 뭘 갖다 하라고 하는지를 봤더니 카운트 값을 갖다 출력하래요. 출력하니까 그러면 우리 한번 봅시다. 카운트가 제일 처음에 0이었고, 자, 폼은 돌아가고 있으니까 여기서 보니까 블록이 없네요. 근데 여기 잘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럼 결국 이 반복문과 이 밑에 있는 걸 갖다 수행하는데 보니까 또 포문이 있죠. 포문을 갖다 밑에 있는 문장을 수행하는데 보니까 이 포문이 있네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포문은 뭐냐면 결국 이 포문장을 다 수행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M은 제일 처음에 1입니다. M이 1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2, 3 이렇게 되겠죠. X값은 그냥 1, 2, 3 선생님이 그냥 썼습니다. N은 어떻게 들어가고 있어요? 1부터 6까지 가고 있죠. N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1, 2, 3, 4, 5, 6 갈 건데 선생님 써놓고 할게요. 1, 2, 3, 4, 5, 6 이렇게 갈 건데 여기 봤더니 n 플러스 n 한 값이 뭐보다 크다면 5보다 큰 경우. n 플러스 n 했을 때 5보다 큰 경우니까 결국 뭐냐면 커야 됩니다. 5 안 들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돼야 되겠습니까? 5하고 6 요 부분만 되겠죠. 이럴 때 카운트가 계속 증가되니까 이때 카운트 값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이때는 2가 되겠죠. 이렇게 2. 됐나요? 다시 또 올라가서 이번에 m이 2입니다. m이 2일 때도 어떻습니까? 1, 2, 3, 4, 5, 6 이렇게 되겠죠. 자, 2에다가 얼마를 더해야만 결국 5보다 큰 경우만 그 카운팅 해라 그랬으니까 결국 뭡니까? 4, 5, 6 되겠죠. 이때는 뭐가 되겠습니까? 3개가 있겠네요. 다시 3이 왔습니다. 이때도 역시 m 값은 1, 2, 3, 4, 5, 6이 될 거고요. 자, 5보다 큰 경우를 찾으니까 어디서부터 찾으면 되겠습니까? 여기서 찾으면 되겠네요. 결국 이때 카운트 값은 뭐가 되겠습니까? 4가 되겠죠. 카운트 다 더하면 되니까 그러므로 카운트 값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네, 바로 9가 되겠죠. 선생님이 뭐냐면 m을 갖다가 1, 2, 3 쭉 써놓은 거 여러분들 뭐냐면 m은 제일 처음에 1일 때 n은 이와 같이 수행할 겁니다. 하나하나씩 이렇게 여러분들 수행할 건데요. 처음에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해주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나중에라도 분석 어느 정도 안다면 분석할 때는 좀 뭐냐면 빨리 분석하는 훈련을 갖다가 여러분들은 하셔야 되기 때문에 선생님이 이렇게 적어드렸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셨죠? 자, 다음 문제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9번 문제입니다. 다음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골라봐라 그랬습니다. 자, 프로그램에 대한 수행 결과를 갖다 있는데 보기를 주어주고요. 옳은 거를 갖다 다 골라봐라 이런 문제죠. 자, 일단 우리가 이제 분석을 해봐야 되는 거죠. 분석을 해보니까 자, 썸값은 제일 처음에 얼마를 줬어요? 0으로 줬네요. 자, 그리고 K값은 뭐냐면 1, 2, 3 가겠죠. 그냥 쓰겠습니다. 선생님이 K는 1, 2, 3 이렇게 되겠고요. 자, 이럴 때 N값은 어떻게 가고 있어요? M값은? M은 됐습니다. M은 1부터 어디까지 가고 있습니까? K까지 가고 있으니까 1부터 K까지니까 결국 M은 1부터 1까지 가겠네. 이렇게. 이럴 때 썸은 뭐냐면 썸은 자, 썸 제일 처음에 값을 얼마나 줬습니까? 0으로 줬죠. 0하고 m을 더하니까 썸 값은 뭐가 되겠습니까? 1 더해지겠죠. 됐나요? 다시 올라가서 이번에 k값이 뭐가 됐습니까? 2가 됐죠. 그래 m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써줄게요. 1, 2. 선생님이 이렇게 표시한다 그래서 1부터 1까지 이게 아니라 1 된 거 여러분들 좀 아시기 바랍니다. 자, 1 가니까 제일 처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n값을 갖다 더하니까 1에다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1 더하기 1 더해지고요. 그 다음 또 여기다가 또 뭡니까? 2를 더해지니까 결국 1 더하기 2 이렇게 더해지겠죠. 됐나요? 자, K값이 3입니다. 자, 3일 때 결국 뭐냐면 1부터 어디까지 가고 있어요? 1, 2, 3 가고 있으니까 그걸 갖다 반복하면서 썸에다가 M값을 갖다 계속 더해라. 여기에다가 N값을 갖다 계속 더하니까 1 더하기 2 한 거에다가 이것을 계속 더하니까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1 더하기 2 더하기 3 이렇게 되겠죠. 됐나요? 6에다가 9에다 결국 이 값을 더하니까 썸값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10이 나오는데요.
자, 이 정도 분석해놓고 우리가 과연 보기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기억본 보겠습니다. 자, 프로그램을 실행한 결과 출력값은 얼마다? 10이다. 우리 좀 전에 풀어봤죠? 10 맞습니다. 자, 니 한번 볼까요? 프로그램 실행 결과 가 부분은 몇 번 실행된다? 6번 실행된다. 6번 실행되는 거 맞죠? 1일 때 1번, 2일 때 2번, 3일 때 3번 실행되니까 6번 실행되는 거 맞습니다. 니은번도 맞고요. 기억번도 맞고요. 디귿번 볼까요? 중첩 포문이 종료되었을 때 바깥쪽 포문의 변수 K가 갖고 있는 값은 얼마다? 4다. 4가 과연 맞을까요? 자, K가 다 증가해서 3까지 했습니다. 또 하나 증가했겠죠. K가 4가 됐을 때 어떻습니까? 4는 3보다 작거나 같다는 조건 만족합니까? 만족하지 않죠. 그걸 빠져나오니까 이때 K가 갖고 있는 값은 얼마가 되는 거예요? 4니까 디귿번 역시 맞게 되는 거죠. 됐죠?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번이 다 맞겠네요. 답은 몇 번이 되겠습니까? 네, 바로 5번이 되겠네요. 자, 우리가 이렇게 해서요. 포문에 대해서 다 했는데요. 자, 넓게 정리해보면 7강, 8강, 9강까지 해서 조건문하고 반문까지 여러분한테 다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뭐냐면 이걸 갖다 이용해서 문제를 갖다 많이 분석해보는 훈련이 남아있는 거예요. 자, 드디어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들하고 같이 1차원 배열에 대해서 같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이요. 여러분들 익숙해지는 훈련 꼭 좀 하라 그랬죠? 익숙하게 좀 여러분들 꼭 좀 복습 좀 해두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